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서도 어민숙소를 모두 걸어 잠그고 겨울철 3개월 동안 모두 철수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 이야기는 일찍 끝났어야 하는데 사설이 좀 길었던 탓인지 이번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무인지경으로 3개월간 서도를 비워뒀다가 2월 말일 서도 어민숙소 문을 열기 위해 가지고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사람이 독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석 달 만에 처음 서도로 건너가 봤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서도는 그야말로 완전히 이 폐허와 같았습니다. 마당에는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내온 바위덩이 말입니다. 이렇게 큰 바위덩이가 절비했고, 어민숙소 계단에는 잔돌하고 이렇게 마른 해초 따위가 어지럽게 이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당과 계단 등 이제 건물 바깥 청소를 대충 마무리해 놓고 저녁 나절이 되어 가지고 1층 창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이제 커다란 발전기 기름 탱크가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드럼통 서너 개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까 기름 내에 섞여 가지고 찌른 찜내 같은 게 확 이렇게 풍기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인상이 확 찡그러지는 뭐 그런 냄새, 여러분 아실만 하죠. 그리고 바닥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카만 것들이 점점이 쇠똥처럼 흩어져 있는 거라. 그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창고 안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뭔 소리가 뭐 모를 정도로 그랬죠. 저희들은 어디 이제 환풍구로 해서 새가 날아 들어왔는가 그거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 좀 있다 보니까 쥐 2마리가 서로 쫓기면서 신나게 장난치며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모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2층, 3층 작물실을 열어보니까 다행히 그곳에는 쥐들이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장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울릉군에 보고를 하고, 저는 겨울 동안 사람이 없는 서도에 쥐들이 주인 노릇을 했다고 이렇게 신문기사를 올렸습니다. 완전히 온통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시 앞에 이 쥐를 박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환경청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쥐를 놔두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면서 아주 이제 관심을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이튿날 울릉군은 이제 사각으로 된 이제 철망 모양으로 있죠. 그 짙어를 한 묶음 한 10개 될 겁니다. 배편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우리는 짙을에 멸치를 꽂아가지고 미끼를 달아가지고 창고 곳곳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달리 이 녀석들이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지약 중에는 어미가 먹으면 이제 그 젖을 빠는 새끼들까지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그래서 한꺼번에 박멸하는 그런 게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그 약을 놓자고 했지요. 그러나 김성두 이장님은 지가 죽어가지고 창구 구석구석에 이제 이렇게 틀어박히면 더 골치 아프다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쥐털에 의존해가지고 쥐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잡히질 않으니까 마른 오징어에다가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그야말로 최상의 미끼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한두 마리씩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쥐 박멸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새벽에 저는 1층 그 창고 사이에 있는 공간에 말입니다. 그 부엌에
아침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전기밥솥에 이렇게 밥을 앉혀가지고 눌러놔 놓고 막 춥고 귀찮으니까 3층 제 방에 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좀 미적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참 후에 밥이 끓을 쯤 해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봤더니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겠습니까? 제 이 전기밥솥 뚜껑에서 쥐새끼 2마리가 이렇게 폴짝 뛰어내려가지고 달아나는 게 아닙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 녀석들이요, 밥이 익으면서 거기 이제 고소한 김이 출수구에서 이렇게 솔솔 뿜어져 나오니까 그 냄새를 맡고 이게 환장을 한 거지. 밥을 훔쳐 먹으려고 밥솥 출수구를 죄다 이렇게 갈라 뜯어먹어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참 기도 차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나이라고 그러고 비위가 좋다고 하지만 그 꼬라지를 보니까 막 밥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화가 나고 해서 밥이고 뭐고 팽개치고 다시 이제 3층 방으로 와가지고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고 씩씩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전신때가 되었는데 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허기가 져가지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생물학상으로 보면 쥐나 토끼는 우리 인류하고는 그리 머지않은 과거에 같은 조상에서 이렇게 한 배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하는데 그 녀석들하고 저는 뭐 먼 촌수도 아닐 듯 했습니다. 에라, 그렇다면 니네가 먹던 것이나 내가 먹던 것이라고 해서 뭐가 좀 어때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지가 깔아 먹던 밥을 된장국에 말아가지고 한 그릇 퍼먹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매일처럼 짙어를 넣어가지고 하루에 이제 한두 마리씩 잡았습니다. 이제 쥐들이 짙어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짙어를 아예 바닷물 속에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수장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 이제 한두 마리씩 잡아서 이렇게 수장을 시키니까 쥐들이 좀 뜸해졌어요. 이제 이 쥐가 박멸되었나 싶을 그럴 즈음에 하루아침 창고 문 이렇게 문을 탁 열고 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이거 완전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또 창고 안에 석유가 새어 나와가지고 완전 바닥이 기름 바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껍게 기름이 이렇게 덮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담인가 하고 봤더니 지가 기름 탱크 그 호스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호스 부분을 이렇게 쏠아가지고 이빨로 쏠아버리니까 거기서 기름이 새어 나와가지고 온 창고 바닥이 기름 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쩝니까? 서도 사람들 모두가 종일 들러붙어가지고 창고 안에 물건을 드러내고 말리고 기름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창고를 완전히 비우고 짙어를 놓아가지고 모두 28마리를 쥐를 포획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쥐들이 거의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쥐에 대한 생각은 접고 세월이 가고 저는 1년이 되어가지고 독도를 나왔습니다. 물론 뭐 더 이상 쥐에 대한 기억도 없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독도를 들어갔을 때 독도 선착장에서 김성도 의장님을 만났습니다. 김성도 의장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어이 전기자! 전기자 나가고 나서 서도 계단 밑에서 이 토끼만한 쥐 2마리 더 잡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독도에서 나온 지 10년 만에 제가 독도에 갔을 때 이번에는 서도가 아니라 동도 헬기장 아래에서 그야말로 살찐 쥐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죠? 자, 저는 제발 이 쥐들로 해서
독도 생태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함께 어차피 지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